그러니까 아파트는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랜만에 빌라. 그러니까 아파트를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니까 그럼 다른 거는요 했는데 그 다가구나 이런 데는 거의 또 이제 전월세로 들어가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노후에 들어가시니까 일단 많이 찾는 거. 그래서 오늘은 좀 빌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이 얼마 전에 PD 수첩에 나왔었죠. PD 수첩에 빌라 시장 거품 분양가다. 알짜에 숨겨진 비밀. 혹시 이때 이 방송 보신 분, PD 수첩. 이 알이 수수료를 뜻하는 은어였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아파트보다 업자들에게는 그 수익이 더 되더라. 그래서 빌라로 많이 유도한다.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진짜 얼마나 많이 봤나. 아직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근데 이거 오타인가요? 캡투기? 아니면 정말 좋아서 캡투기인가요? 저번에 신축 빌라 분양받지 말라고 영상 올렸더니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아파트도 사지 말고 빌라도 사지 말고 어디 살라는 얘기냐.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한 건 신축 빌라 분양을 얘기한 거였어요. 꼭 내용 안 보고 보통은 깔려고 댓글 다는 거죠. 자, 갭투기에 이제 갭투기에 2030이 뛰어들었다. 저는 갭투기라고 부릅니다. 10대까지 이제 가세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얘들이 거의 불법 증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30은 물론 10대까지 파고 들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유명 유튜버를 찾아가. 이거 10대들이 이렇게 가는 건 둘 중에 하나죠. 1번 부모가 겁나 부자라서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어서 부모가 투기꾼이라서 미리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부모가 매번 아유 집값 너무 올라서 문제다 계속 그런 얘기 하니까 어떻게든 돈 벌어보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 갭투기인데, 사실 갭투기는 굉장히 쉬워 보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쉽다는 건 뭐예요? 갭이 적은 곳 들어가면 되니까. 갭이 적은 곳은 다른 부동산 투기에 비해서 굉장히 소액으로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뭐 입지는 몇 번 발품 팔아보면은 내가 정말 살기 좋은 데를 사면은 괜찮으니까. 근데 단점이 뭐예요? 어렵다. 갭투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단점이라기보다 매도시기죠. 매도시기. 사는 거는 누구든 강의하기 쉬워요.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인데 갭이 1000만원이다. 사라고 하죠. 사기 쉬우니까. 1000만원 2000만원이면은 누구든지 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조금만 오르면 팔고 빠지면 되니까. 근데 그 매도 시기를 못 잡는 게 문제죠. 왜?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로 반복하죠. 갭이 벌어진다. 집값이 올라가면은 갭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그죠? 더 올라가니까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 올라가면 이제 살 사람이 없는데, 한 여기쯤이 마지노선인데 집값 올라가네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못 파는 거죠. 결국에 이 갭으로 다음 사람이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공실이 아닌 이상 실거주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근데 되게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나왔던 거는 바지사장 이야기더라. 바지사장이라는 거는 전세가랑 매매가를 같게 놓고, 그러니까 요즘엔 빌라를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샀거든요. 빌라도 오른다. 빌라도 가격이 아파트가 오르니까 빌라도 오르더라. 그래서 빌라를 많이 샀는데 이제 안 사죠. 왜? 아파트 시장이 죽으니까. 아파트 시장이 충분히 살아서 거래가 잘 돼야지 밀려서 빌라로 가는 건데, 아파트가 불안한데 아파트도 관망하고 있는데 빌라를 살 리는 없잖아요. 불안하죠.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매매는 안 사고 다들 전세만 들어오려고 하더라. 전세는 싸니까. 아파트보다 훨씬 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분양 현장에서 전세를 맞춘 다음에 뭐를 하냐? 무갭 투기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직접 온 문자예요. 제보를 받아서 갭 없이 할 사람들을 해라.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다.
2억짜리 빌라다. 그러면은 전세를 2억 맞추고서 공짜로 그냥 갭투기 할 사람 와라. 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분양을 빨리 마무리하고 빠지려면. 마무리하고 책임은 바지 사장한테 떠넘기고 본인들은 빠지는 거죠. 이 분양 현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유지비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책임 떠넘기고 호실별로. 그다음에 자기들은 빠지겠더라. 그러면은 이 전세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문제죠. 이 전세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믿고 분양팀을 믿고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바지 사장인데 이 바지 사장은 무갭으로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돈이 없다. 그죠? 리스크 없죠. 나쁜 맘 먹으면은 전세 안 돌려주고 그 다음에 깡통주택 위험 굉장히 높다. 역전세 나면 바로 역전세나 아니면은 매매가 하락 나면은 바로 깡통주택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은 빌라 분양이 얼마나 안 되느냐. 예전에 보통 R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수수료라고 그랬죠? R이 한 개다 라는 거는 100만 원을 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보통 예전엔 뭐 R이 5개, 보통 뭐 7개 이 정도 줬거든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빌라 보통 한 2억 정도 하잖아요. 뭐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 1억 중반에서 2억 정도 했었잖아요. 초창기에. 그거 하는데 500만 원, 700만 원 주더라. 많이 남겨 처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얼마까지 주더라? R 200, 2억. 이거는 단 한 개 호실은 아니고 이 건물 전체 10세대 플러스 상가 하나. 이 건물 전체 28억 2천만 원짜리를 팔면은 R을 2억을 주겠더라. 이거는 뭐 R 7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7% 정도 되는 거죠.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의 7% 정도인데 7.4% 정도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데리고서 이 물건 판 사람한테 이만큼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분양팀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사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공인중개사로 따지면은 이 정도 되면 0.9%면 되는 건데 매매로 하면 그러면 한 6% 정도를 6.5% 정도를 더 비싸게 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고 있더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전세 피해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매도 R을 붙이고 전세도 R을 붙여서 팔더라. 집을 빼주면은 뭐 세입자 받아서 전세금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집주인이 임시하지만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그죠? 또 이사해야 됐다. 무갭투기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더라. 자, 그러면은 전세금 못 돌려받을 때 저희는 뭐 해야 돼요? 전세금 못 돌려받을 때는 방법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소송 걸든가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소송 가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그쵸? 전세보증보험. 방법은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런 바지 사장들한테는 전세보증보험은 거의 배제되죠. 왜냐면은 안 해줘요. 얘네도 아무거나 막 해주는 건 아니고 위험도가 너무 높다 이러면 안 해주거든요. 첫 번째, 깡통주택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깡통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일단은 주택상으로도 빌려주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 보증 서주기가. 근데 만약 주택이 그래도 보증 서줄만 하더라, 오를 것 같아가지고 보증 서줄만 하더라. 두 번째는 그래도 집주인이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바지 사장하는 인간들은 대부분이 요거 수수료 받고, 전세 수수료는 뭐 알아서 구해줬으니까 매매 수수료 받고 나서 그거 받으려고 하고 나몰라라예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전에 전세보증보험 위반한 건 같은 걸로 대부분 걸렸더라. 이미 대부분 걸렸으니까 이 집주인에 대해서는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신축 빌라로 해서 분양하고 있는 거에 전세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집주인도 안 구해진 거는 특히. 자, 거기다가 9억 빌라도 안심 못 하겠더라. 이제 보니까 9억도 이렇게 요새 알 붙여서 파는데 9억인데 알이 30개예요. 3천만 원. 신축도
아까는 좀 과하게 붙긴 했지만 보통 신축 요새 많이 붙으면 2천만원 정도 주거든요. R20개. 2억 1천만원짜리인데 R만 3천만원 주더라. 그죠? 실질적으로 본인은 1억 8천만 먹고 빠지겠다. 이 뜻인데 1억 8천 본인이 1억 8천 받기 위해서 그 집을 2억 천에 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거에 눈이 멀어서 1억 8천짜리 집을 2억 1천만원에 본인한테 파는 거더라. 전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근생이더라. 근생은 주거시설이에요. 주거시설이면 주거시설이라고 했겠죠. 근린생활시설이죠. 주거시설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다. 여기 실질적으로 뭐 취사나 목욕시설 이런 거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불법으로 한 거죠. 불법으로 이런 거 갖춰놓고서 빌라 인적 분양을 한 거죠. 왜냐면은 주거시설 허가받는 것보다 근생 허가받는 게 쉬우니까. 가격도 싸고. 그래 놓고서 잘 모르는 사람, 근생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굉장히 싸게 팔아치운 거죠. 저렴한 빌라 이런 식으로.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누가 찔러가지고 들어가면은 감찰 나오면은 이거 뭐 취사 시설 다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근생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빌라인 척 또 다시 팔아치우려는 거죠. 본인도 근생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다음 사람한테 떠넘기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컨들이 있더라. 컨. 보통은 부동산이나 혹은 빌라업자다. 부동산은 뭐 부동산 빌라업자는 솔직히 대부분이 무자격이더라. 그냥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냥 이 집 저 집 데리고 가가지고 팔아서 알만 먹으면 끝이니까. 책임져요 저 사람들? 절대 안 지죠. 보면은 빌라 보면은 안 좋은데 보여주고 마지막에 제일 좋은데 보여줘요. 제일 알 많은 대로. 그럼 보통 여기랑 여기보다 가성비가 여기가 괜찮네 하고 거기를 계약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좋은 집도 많아요. 근데 알이 저렴하니까 소개를 안 해주는 거지. 자, 9억도 지금 굳이 근생이 아니더라도 내놓고 있더라. 9억 물건인데 알 뭐 붙여가지고 지금 계속 내놓고 있죠. 알 15 해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세비를 돌려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빨리 빼려고, 안 되면은 저기 경매 처리해버리려고 이렇게 비싸게 주고 넘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분양가 다운됐다는데 얼마 다운됐는지 모르고 R이 많이 붙더라. 이런데 R 올려준다고 막 홍보해가지고 분양가는 떨어지는데 R은 저기 올라간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일단은 그 빌라 건설사에서 많이 헤쳐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자기네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자기네 좀 손해 보고 빨리 팔려고 R 높여주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R 뭐 15였는데 18로 늘어나고 그 전에 뭐 인근이 한 16 정도 됐다 그러면 여기 소개해주다 이제 여기 소개해주는 거죠. 그럼 장사 잘 되겠죠. 빨리 팔아치우고 한 최당 300씩 손해 본다 하더라도 빨리 손대는 게 얘네한테는 더 이득이니까. 윈윈하는데 손해는 먼저 받은 사람들이 본 거죠. 어떤 것도 있어요? 동시진행. 그래서 요거 단이 뭐냐면은 단타예요, 단타. 매매는 못 잡고 전세를 잡아왔다. 그럼 매매를 팔면은 1,500만원을 주는데 전세를 잡아왔다 하면은 우리는 바지 사장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세를 잡아오면은 15개에서 5개는 바지 사장 주고 이 사람들도 남는 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10개는 당신에게 드리겠다. 대신에 이 단은 그 전세 세입자한테 수수료 받아라. 이거 챙겨 먹고 수수료까지 받겠다는 거죠. 근데 요것도 올렸더라. R20에서 같은 현장이에요. 저기 15로. 그러니까 바지 사장은 500만 먹는데 컨들이 빨리 팔아주세요. 10개에서 15개로 올려줬으니까. 설계 쩔죠? 자, 이런 데를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는 사실은 전세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그 빌라 매매가랑 비슷하다 이런 데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적어도 충분히 갭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끝나면은 이제 파는 거,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빌라라도 내 집 마련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노려서 예전에는 매매가 1억 8,900에 알 12개로 팔아달라. 그 대신 실입주금 1,400만원으로 맞춰주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업계약하겠다는 거죠. 감정가 올려서 1억 8,900이면은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근데 이것도 이제는 뭘로 맞춰주더라? 신용대출로. 돈 없이 살 수 있더라. 근데 이거 장난 아니죠. 이자 장난 아니죠. 이런 거 대부분 1억 7천 대출 맞춰주는데 대부분 3금융이죠. 보통은 아마 2금융 쪽에서 신탁명의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자 세고 여기다 이제 신용까지 이자 들어가면 장난 아니죠. 신용까지 들어가면은 월 100에서 150은 쉽게 나오더라. 2억도 안 되는 돈 빌렸는데 30년 만기로 원리금 했을 때 100에서 150은 기본으로 깨지더라. 그럼 나중에 이 집을 같은 가격 가지고 팔았다고 하면은 월세 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는 거죠. 근데 빌라 가격이 오르냐? 거래량 급감하고 있죠. 2월 기사니까 여기에 신고가 다 된 건 아니겠지만 거래량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경매, 이거 빌라만 뽑은 거거든요. 빌라 경매가 2019년 4분기에서 팍 튀었더라. 2117건에서 3268건으로 50.5% 올랐다. 그죠? 전국 저만큼 올랐고, 서울 37.4%, 그죠? 경기 29.8%, 거의 한 핵심 지역들도 30% 정도 올랐죠. 왜? 안 팔리니까. 자, 빌라 가격이 오른다고 해요. 이거 빌라왕은 좀 이따 얘기하고. 빌라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올라서 내가 비싸게 팔 수 있겠다 싶은데, 내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서 2억으로 올랐다. 근데 내가 팔려고 2억에 내놨더니 인근에 다 2억에 분양하고 있어요. 그럼 내 집 들어와요?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 새 집 들어가요? 사람들이 막 전세날도 입주날도 잡아야 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새 집 들어가죠. 내 거 안 팔리는 거예요. 빌라로 투기하는 것도 안 되더라. 그렇다고 1억 5천 내놔도 안 팔리죠. 조금 요런데, 왜냐면 요런 데는 이제 대출 받기가 힘든데 여긴 대출 잘 내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안 팔려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위원 출신으로 100억대 부동산 부자가 된 인간이 있다. 채 두고 있는데, 보면은 100억 원대 부동산 부자가 됐는데 이 100억 원이 자산이 100억 원이라는 건데 가계부채에 뭐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전세보증금이. 명목상으로 전세보증금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이 100억 빌라왕은 대부분이 이 중에 100억 중에서 한 90억 정도는, 90억 이상은 전세더라. 그리고 이 10억 같은 경우도 거의 인근 시세가 올라서 오른 거지 팔리진 않은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냐? 1억 6천만 원. 100억 자산가가 1억 6천만 원 가로챈 사기로 걸렸어요. 속여서. 이 사람이 100억 자산가가 맞아요? 이거라는 거죠. 아니, 사실 1억도 없는 거죠. 2억도 없는 거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우리 아니나 다를까 외국경제님, 아주경제님 2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클릭해보면 지웠어요. 왜냐면 저 사람 피소됐는데 2016년에 피소 걸렸는데 2012년에 막 홍보해주는 걸 썼다가 지금 기사 내려버렸죠. 검색만 하고 클릭해보면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됐다? 작년 9월로 기억하는데 실형 나왔다. 1년 6개월 6년간 5명에게 3억 4천만원 100억 자산가가 3억 4천만원이 없어서 실형을 들어가더라. 근데 막 빌라 투자로 뭐 100억 부자된 청소부 하면서 뭐 수익 돌려주겠다 해서 편취하고 튄 거죠. 이게 빌라의 실체예요. 100억 자산가는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 99억은 남의 돈이고 그 1억 가지고 버티는 거죠. 이거 일단 넘어가고, 얼마 전에 저희 깐 이 사람 책 냈을 때 추천도서라고 냈죠. 추천도서. 빌라 투자로 부자된 청소부. 대단하죠. 이런 인간이 저희 까고 있어요. 뭐라고 깠냐면 오를 거 알고 있는데 그런다. 뭐 조회수 머리 하려고 우리한테 그런다. 저희는 계속 경제위기 오고 부동산 거품 너무 심하고 가계부채 너무 심하고 지금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늦어진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얘기하죠. 이 사람 보면은 지금 누구랑 연결돼 있느냐? 우리 굉장한 분이 있었는데 여기 있죠. 이분이랑 연결돼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기 뭐 블로그에서 서로 말투고 있더만. 이 패밀리니까 저희 까는 거예요. 알아야 또 해야 될 건 뭐다? 빌라. 일단 분양 절대 맞지 마라. 신축. 그 다음에 전세. 일단 신축은 분양 전세. 분양하는 데는 다 이거 절대 들어가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구옥 같은 경우도 그 R 붙어 있는 거 있으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구옥도 황금성은 절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사 안 간다. 이 지역에서 절대 이사 안 가고, 아파트 싫고, 아파트 비싸서 싫으니까 저렴하게 평생 살 거다. 리모델링 해서. 구옥이니까. 이런 분들만 사라. 돈 벌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시축빌라로.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